숫자 슬라이드 게임인데 이제 또 리플레이 버튼이나 게임 종료, 그러니까 이제 1부터 24까지 잘 예쁘게 했을 때 종료되는 조건을 제외하고 1단계는 딱 이렇게 값 변경하는 구조만 설계를 해봤고요. 역시나 앞전에 그 디자인적인 예제에서 예시 든 것처럼 선을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TD의 보더 레이아웃을 조금 줘서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쌤이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는데 숫자 0인 부분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함으로써 마치 빈칸처럼 이제 연출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현할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배열을 좀 많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쌤이 제시하는 해설은 이러합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0인 위치를 찾아서 그 0 주변에 있는 유효한 이 값들을 배열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7, 16, 6, 24 요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러해요. 17, 16, 24 그리고 6이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만약에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춘다고 17을 선택을 했어요. 17. 그러면 이 17이 제가 클릭한 숫자가 이 정답이라고 저장된 힌트라고 저장된 배열 안에 있는 요소인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00의 위치, 0이 있는 위치와 얘를 서로 값교체하는 형태로 한번 풀어보았는데 사실 이제 더 쉽게 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배열을 굳이 쓰지 않는다면 일단은 0인, 즉 숫자가 0인 곳의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클릭한 곳의 위치를 찾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7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17의 위치가 012, y가 2이고 또 012, x가 2예요. 2,2. 자, 그리고 0이 있는 위치도 또 찾아요. 0이 있는 위치는 0123 그리고 012 이렇게. 자, 결국 우리가 이 지금 클릭한 걸 기점으로 0의 위치가 요렇게 상하 또는 좌우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둘의 차액은 방향에 따라서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랫방향 기준으로 하자면은 요 녀석이 그 차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1이면 이제 정답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또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쌤은 요 차액을 구하는 식이 아닌 배열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제시하는 해설을 한번 볼게요. 이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으니 이제 여러 사람의 코드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임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쌤이 그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사실 대부분 디자인을 테이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최대한 DIV가 어렵다 보니까 안 쓰고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테이블을 중앙 정렬하기 위해서는 DIV가 이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는 또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마진형 오토를 하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즉 DIV가 감싼 테이블을 중앙 정렬하는 또 하나의 어떤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div 영역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배열은 두 가지입니다. 힌트 td 리스트와 answer라는 배열이에요. 이 answer라는 배열은 0, 그러니까 값이 0인 y 좌표와 x 좌표를 저장하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0이 되는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 0의 위치에 좌표 값을
y, x 순서로 저장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힌트 td 리스트는 0 주변에 이제 td 태그 값을 저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제가 0이 여기에요. 그러면 14, 3, 10, 13에 대한 태그 값을 저장을 한 거고, 또 이렇게 0이 외곽에 있게 되면 1과 3의 td 값만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힌트 td 리스트는 계속 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땐 4개였다가 또 어떨 땐 3개였다가 또 이렇게 모서리에 박히면 이번에는 이제 2개만 저장이 되게끔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닛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표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숫자를 바로 적으려다가 이번에는 아예 함수로 한번 분리시켜 봤어요. set number라는 함수로. 그래서 이닛은 그림을 그린 후, 즉 표를 그려준 후에 set number라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을 합니다. set number는 말 그대로 0부터 24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섞어서 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좀 분리시켜 봤어요. set number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2차원으로 섞는 건 이제 불편하니까 저는 아예 넘리스트에 0부터 24까지 푸시로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리고 우리 왜 1차를 셔플하는 건 워낙 쉽잖아요. 네, 즉 랜덤을 0에서 24의 숫자를 발생시킨 후에 항상 0번째랑 랜덤한 위치랑 값교체를 함으로써 바로 여기서 넘리스트 배열을 셔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얘는 1차원인 거죠. 1차원 배열. 자,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생성된 td 리스트에 이너 텍스트로 넘리스트에 있는 25개의 값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td 리스트는 2차원이지만 넘리스트는 1차원이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넘리스트 전용의 인덱스 변수를 만들어서 25개의 숫자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쌤은 이제 이닛에서 태초에 색깔을 이미 넣어버렸어요. 여기서 코랄색으로. 그런데 마치 게임처럼 이제 진행을 하려면 요 0번째 부분은 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set number를 할 때 만약에 이너 텍스트가 계속 숫자를 삽입하는데 0인 구간을 만나게 되면 걔만 색깔을 그냥 비어 있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첫 화면이 로딩 됐을 때 이렇게 연출이 됐던 겁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걸 안 넣어도 되는데 네,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td 리스트의 add 이벤트 리스너로 클릭을 할 때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첫 번째 포문은 무엇이냐면 선택한 위치의 좌표를 출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1을 선택하게 되면 F11을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콘솔에 이렇게 3,1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선택한 위치가 여러분 항상 y가 먼저예요. 표기를 할 때. 그래서 y, x 3,1. 즉 요 녀석은 선택한 위치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 되겠고요. 구하기.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선생님이 이제 힌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했죠, 쌤이. 바로 요 녀석. 힌트 td 리스트. 그럼 힌트 td 리스트는 뭐냐면, 이거 또 바뀌어버렸네. 네. 다시 한번 좀 쉽게. 자, 쌤이 이제 여기가 0번째인 위치인데 얘를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방금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1행 3열이라고 지금 우측에 콘솔에 잘 나왔고요. 동시에 제가 여기를 선택했을 때에 주변부를 지금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24 그리고 18 그러니까 상하 그리고 좌우 원래 10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10 그리고 14 이걸 저장을 합니다. 이걸 저장한 이유는 방금 제가 선택한 10이라는 이 숫자가 24, 18, 14, 10 중에 하나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d 리스트에 이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힌트 함수의 역할입니다. 힌트 함수 가볼게요, 한번.
자, 힌트 함수는 일단 힌트 TD 리스트를 계속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쌤이 푸시로 구현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근데 만약에 힌트 TD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푸시가 계속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재설정하는 코드가 필요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힌트 함수는 이걸 또 구현을 해요. 위에서 쌤이 answer의 값이 0인 좌표 y와 x를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힌트가 반복을 하면서 전체 TD 리스트의 이너 텍스트 중에 0인 값이 있으면 ans의 0번째에는 y좌표, 1번째에는 x좌표를 저장하는 코드도 하고요. 동시에 상하 좌우로 검색을 함으로써 이 힌트 TD 리스트에 TD 리스트 중에 하나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예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런 부분을 얘가 검색을 하는데 만약 얘가 그냥 무자비하게 상하 좌우로 검색하게 되면 좌측은 문제가 돼요. 왜? 예를 들어 지금 x좌표를 더하기 1을 할 텐데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 길이를 초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이 계속 붙어요. y좌표를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윗방향이겠죠. 위로 가는 데 있어서 1을 뺐을 때 0 이상 사이즈 미만의 범주 안에 있으면 이란 조건이 계속 붙어요. 얘도 y좌표를 이제 플러스니까 아래쪽으로 갈 때 범주 안에 있으면 좌측도 우측도 전부 그 범주 안에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그 위치의 값을 TD 리스트에 힌트 TD 리스트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힌트에 그 이제 리스트가 담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힌트 TD 리스트 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그 값이 힌트 TD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가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조금 요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쌤이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좌표는 2,1이에요. 네, 현재 좌표는 2,1. 자, 그러면 좀 필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현재 클릭한 좌표는 y가 2이고 x가 2인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힌트 TD 리스트에는 19 그리고 4, 1, 7이 저장이 됩니다. 19, 4, 1, 7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주변부의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19, 4, 7 여기가 1이었었죠. 지금 이미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힌트 TD 리스트 즉 하나 둘 셋 넷 4번 반복을 하면서 TD 리스트의 YX는 현재 내가 선택한 위치. 근데 제가 뭘 눌렀냐면 값이 1이네를 눌렀어요. 그럼 힌트 TD 리스트에 1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힌트에 제시된 배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체크가 true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체크가 true일 때만 값을 교체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교체를 했느냐? 일단 현재 위치의 이너 텍스트는 뭐였냐면 저는 1을 저장을 했었거든요. 템프에. 그리고 지금 TD 리스트의 YX 이너 텍스트를 0으로 바꿉니다. 즉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한 위치의 값을 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언제? 먼저 내 값을 1로 저장해 놓고 템프에 그리고 나는 0으로 다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밀려나는 부분은 다시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현재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0의 위치에 있던 애예요. 0의 위치가 바로 지금 0의 위치가 따로 출력을 안 했구나. 네, 얘였을 거예요. 요 녀석. 요 녀석이었겠죠. 지금 밀려났으니까. 그래서 이 둘을 서로 교체를 해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배경색도 나는 이제 내가 클릭한 부분은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반대로 0이었던 애는 다시 코랄색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게임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대여를 좀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그리고 또 해설로 올린 거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